자, 안녕하세요. 1월 3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미국을 시작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올해 첫 FOMC 정례 회의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이 주요 빅테크들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앞두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날짜를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자면 30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잠자는 시간에 나온 내용들이죠.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2월 1일엔 애플과 아마존, 메타의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현재 실적이 발표된 기업의 70% 이상은 예상치보다도 좋게 나온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미국 경기는 또 한 번 튼튼하다라는 게 증명되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나쁠 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요즘에 경기 지표가 되게 좋게 나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곧 있으면 진행될 이 FOMC, 여기에서는 일단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차근차근 올라오고는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보는 건 무엇이다? 일단 계속해서 3월 얘기 나오다가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요. 5월 요때로 좀 일정이 밀리는 이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다? 결국 한 두 달 정도 밀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을 그냥 한 두세 달 정도를 목표로 잡았다면 이제 두 달 정도만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초반에 생각했던 그러한 이 추세 잡히는 모습은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금리 선물 시장을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47.2%고요. 여기가 80%가 넘어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3월부터 올라가면 더 좋긴 한데 그래도 이제 5월 쪽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나쁘지 않게 넉넉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76.78달러로 마이너스 1.58% 하락 마감했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보도록 하자면, 자, 지금 연속된 기업 이익 증가에 중국의 성장률 전망 5.5%도 지금 나오게 되었다라고 해요. 네,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올해 성장률이 높아지는데 좀 받침을 해줄 수 있는 내용으로 예상되는 건 시장 유동성 공급. 이 중국 쪽에서요. 금리 떨구거나 아니면 유동성을 공급을 조금 더 해가지고 시장을 조금 더 펌핑시키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정상으로도 많은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한국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보조금, 이 주련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전에 좀 지연됐던 게 들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로도 여기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 쪽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앞으로 향후 몇 년 정도는 더 좋은 모습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지금 전기차가 많이 안 팔려서 글로벌적으로 조금 전기차 한동안 힘들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K배터리에선 상반기만 버티면 수요 부족이 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 한번 기대를 해보자 라는 내용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상반기만 버티면일까요? 지금 이제 LG 엔소를 고객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 완성업체들 보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GM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기차 생산 자체를 조금 줄이는 모습을 없지 않아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차 공장을 좀 셋업하려는 움직임도 계속 적극적으로 보여주다가 속도를 조절하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 자체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상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올해 상반기는 물론이고 하반기까지 지나면은
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 상황이 훨씬 좋아질 거고요. 내년보다 내후년 상황은 훨씬 더 좋아져서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의 판매량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너무 빠르게 잡은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걸 참고하실 분들은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저는 조금 더 이제 넉넉하게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애플 덕에 삼성, LG, OLED 웃는 것 아니냐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 확실히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LG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TV도 OLED 쓰잖아요. 그런데 이 TV의 판매는 뭐랑 연결되죠? 금리. 일시불로 사는 사람보다 할부로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TV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시작이 되게 된다면 그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 얘는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4통신사 결정하는 주파수 경매 3일차 최고 입찰액 1414억 나왔다라고 해요. 하루 만에 617억 원이 껑충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은 당연히 통신 기지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5G 장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삼성 쪽에서 이 6G 관련으로도 굉장히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대감도 커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될까? 자사주 제도, 이 손질 기대감에 다시 지주 회사들의 주가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고 해요. 이거 일본을 벤치마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PBR 0.3 이하의 종목들 좀 띄우기 위한 요 시도가 일본에 있었고 그걸 한국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조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일본은 그렇게 했을 때 그 회사들이 안 따라오면 엄청난 좀 페널티를 줬습니다. 투자를 못 받게 한다든가 약간 그러려는 정책적인 이 시도를 보여주게 되었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제도 바꾸고 뭐 하고 하면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한 규제까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면은 조금 이제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이 재편 이런 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건 진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로봇주 열풍 타고 KNR 시스템, 엔젤 로보틱스 기업 가치 수천억 도전한다 이런 내용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제 상장하는 기업이 많아진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관련으로도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외에도 야놀자나 아니면은 이 토스 같이 상장하는 기업들 관련주도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박한 업계 협회 이름 석유 빼고 신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화학 관련으로 중국이 이제 좀 우리 걸 많이 사줬는데 중국이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해서 이 석유 쪽에 공급 과잉 이슈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는 한국 쪽의 업계가 많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요건 한동안 계속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석유 쪽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 석유 회사들에서 뭐 반도체 소재라든가 아니면은 수소 막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확고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를 제외한다면 약간 멀찍이 떨어져서 보는 게 어떨까? 요거를 감안을 하시면서 이 시장 바라보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오늘 중요한 내용들 하나씩 싹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봤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이런 식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이렇게 공부할 내용들 같이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는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 좀 좋았는데 이 핵심이라고 짚었던 이 초록색 선 결국 어제 이어 오늘도 또 돌파 실패하면서 약간이나마 조정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라인만 지켜주면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핵심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 테니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이 우리나라의 원전 가동률을 보면 6년 만에 80%대로 올라오면서 탈원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러한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 이거 나름 전략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면서도 해외 수출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재생 에너지 사용을 해야지 반도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큰 손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영국도 완전 확대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가 없는 독일 같은 데는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프랑스나 이런 데는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몇몇 군데에선 약간의 파열음이 들려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오히려 좋다라는 평가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전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흐름에 올라탔구나 볼 수 있는 거고 우라늄 가격이 증명을 하는 만큼 올해 예고가 되어 있는 대규모 수주 일정 이게 보여지게 된다면은 결국 원전 관련주들은 향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주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럽 쪽에서 대규모 수주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주변 국가들도 다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벌써부터 그런데 앞으로 더 크게 관련 내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 세계에서도 탑 플레이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일감을 끌고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원전만 이렇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독일 얘네는 그러면 완전 친환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느 쪽에 좀 힘을 실으려고 하는지 요거 말씀드리면 가스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물론이고 한국도 가스의 비중 나름 유지하거나 늘리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커버치면 그만인 거고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규로 하나 수주를 받았잖아요. 개당의 가격이 2,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원전 좀 싫다 하는 국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스 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A든 B든 장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막 예전처럼 하나의 몰빵에서 방향이 좀 틀어졌을 때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으니까 이제 유지 가능성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 속에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가운데 에너빌리티 현재 수급과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자면 일단 제일 먼저 수급적인 부분 놓고 봤을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외국인 수급이잖아요. 근데 어제 맞고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은 샀고요. 기관도 샀고요. 오로지 개인만 털렸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냥 바로 올릴 마음이 없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물량을 모아갈 것이다 라는 것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나쁘지 않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매수하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더해준다면 결국 올라오잖아요, 빠르게. 핵심은 이건 거죠. 그리고 나서 기관 쪽 매수하면 빠르게 한 번 더 치고 가는 모습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 지지라인 어떤 걸 생각을 하면 좋느냐 하면은 일단 베스트는 지금 보여지는 21선, 61선 겹쳐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방어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만 괜찮으면 굳이 이것도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1선, 이 초록색 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계속 돌파 실패가 보여줬던 자리를 뚫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 보면 좋은데 241선보다 저는 481선. 과거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481선 언저리까지 항상 올라갔던 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요. 가장 강한 걸 뚫은 만큼 그에 대한 반발력으로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2만 원 아래까지 보는 건데
네, 이제 이거는 좀 먼 일이니까 일단 이렇게 열려있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 구간 내에서만 디테일 보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랭어빌리티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뭘 보면 좋을지 하나씩 봤는데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어떠한 내용이 보여주고 있다. 원전이든 가스든 아주 긍정적이다. 나중엔 수소까지 엮일 겁니다. 다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 외국인 가장 중요하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괜찮다면 더 떨어져도 방어한다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저점 일단 여기까지 좀 널널하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121선 돌파하면 순식간에 481선 목표로 잡고 돌파하면 2만 원 아래 부근까지 노려보자 설명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어떻게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